어떤 때는 삶이 무시할 수 없는 신호를 보여준다. 네가 찾지 않아도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이다. 침묵의 다른 울림, 거의 도착했지만 오지 않은 메시지,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는 어떤 존재. 깊은 연결의 과정에는 아주 특정한 순간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여버린 때이다. 아마 너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확신에 가까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마치 너를 둘러싼 공기의 밀도가 변한 것처럼 기억이나 감정 혹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예기치 않은 존재감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네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이 억누르려 해도 오랫동안 내 심장이 말해온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네가 듣게 될 것은 환상도 아니고 우연히 찾아온 아름다운 조합도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느끼는 것은 진짜다. 가슴속에 그 미세한 압박감, 다른 파동은 상상이거나 세상이 달라졌으면 하는 절박한 바람이 아니다. 그것은 두 의식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이 팽팽해졌다는 확인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억누르려 했음에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길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진짜 두려움이다. 이것은 소유하려는 자아의 신경질적인 두려움이 아니다.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것이다. 영혼 속에 너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이 진짜로 너를 잃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깨어난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불편하며 원치 않는 깨달음이다. 오랫동안 그 사람은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언제나 닿을 수 있고 기다리고 있고 자신이 가까워져도 되는지 판단하는 동안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주는 존재로서. 하지만 에너지의 역학은 정적이지 않다. 네가 변하는 순간, 네 에너지가 더는 기다리지 않게 된 순간, 너는 그 연결을 통해 충격파를 보냈고 그것은 그의 현실의 중심에 도달했다. 그가 아무리 감추려 노력해도, 쌓아 올린 자존심이 아무리 많아도, 느끼지 않기 위해 얼마나 이성적인 변명을 만들어냈어도 상관없다. 이 길에는 영혼이 더 이상 이성을 듣지 않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 영혼은 빈자리를 듣고 부재를 듣고 네가 그의 미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이고 손에 잡힐 듯하며 두려운 가능성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가 이것을 읽고 있는 동안 부재중 전화나 긴 메시지가 없어도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 왜냐하면 영혼의 연결은 달력이나 논리에 반응하지 않고 진동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의 영혼이 자신이 에너지의 집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영혼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네가 알게 될 것은 왜 이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왜 그것이 너를 이렇게 깊이 건드리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침묵이 끝을 의미하고 거리감이 곧 이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에너지의 세계에서 침묵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차갑거나 거리를 두거나 혼란스러워 보였던 사람은 이제 자각이 피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익숙한 산만함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어떤 힘이 그를 예상치 못한 움직임으로 의식적인 의지가 아닌 네가 떠나면서 바꿔버린 균형을 회복하려는 생존적 필요에서 비롯된 반응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네가 왜 이렇게 이럴까? 두려워하는 감정이 강력한지, 그리고 왜 이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될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네가 무엇을 했는지, 어쩌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히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만약 이 깨달음을 삶에 통합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내 힘을 되찾는다. 너 또한 변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체 과정의 중요한 일부다. 오랫동안 너의 에너지는 아마 바깥을 향해 있었을 것이다. 항상 그 사람을 향해 움직이며 기다림, 의심, 끊임없는 질문의 에너지였다. 어쩌면 너는 밤마다 그가 무언가를 느끼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너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사랑에서 비롯된 이 진동은 종종 상대에게 요구처럼 역설적으로 상대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안전함을 주는 미묘한 압박처럼 느껴졌다. 네가 혼자서 이 연결을 쥐고 있는 동안 상대는 아무것도 지탱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했다. 너는 어쩌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 더 너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다. 너는 너의 에너지를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상대에 대한 벌이 아니라 너 자신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서. 그리고 네가 너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진동은 급격히 바뀐다. 이 현상은 영적 관계에서 공간의 물리학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도 우주도 인간의 영혼도 공백을 싫어한다. 네가 쫓기를 멈추고 더는 결핍의 진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순간 관계의 흐름 속에 빈 공간이 생긴다. 예전에는 그 공간을 내 끈기, 너의 헌신, 너의 지속적인 관심이 채우고 있었다. 이제는 침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라 내적 부재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 차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리적 부재는 서로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내적 부재는 네가 더 이상 그의 혹은 그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 그것은 네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놓아버리고 너의 중심에 집중하는 순간이다. 바로 이 부재가 지금 상대에게 닿는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네가 그에게 확고한 확신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언제나 여기에 있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당긴 줄을 잡고 있다고 상상해봐라. 네가 늘 당기고 있다면 상대는 그냥 버티거나 떠밀려 가기만 하면 되지. 줄을 잡기 위해 스스로 힘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네가 너의 손을 돌보기 위해 그 줄을 놓는 순간 상대는 균형을 잃는다. 비틀거리고 지지가 사라진 것을 느끼고 그 지지의 부재가 그의 자신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너의 지속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그의 자아나 안정감을 지탱해주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해야 하며 왜 세상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묻게 된다. 그는 네 에너지가 재정렬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네 마음이 더는 예전처럼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어떤 물리적 거리보다 더 큰 충격을 준다. 내적 부재는 언어적 침묵보다 훨씬 강력하다. 사람은 네가 글을 쓰지 않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고 너와의 공백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러나 네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던 특별한 자리가 사라지는 것에는 익숙해질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균형의 법칙이 작동한다. 네가 관심을 거두어들이면 더는 밀어붙이지 않게 되고 네가 밀지 않으면 상대는 도망치지 않는다. 더는 그가 방어해야 할 것이 없고 보호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과 마주한다. 마치 삶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래. 이제 너에게 속한 것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불편함에서 비롯된다. 네가 남긴 공백은 채워지기를 요구하고 너는 더 이상 그것을 부스러기나 일방적인 노력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기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 바로 그 자신이다. 그래서 지금 네가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의 에너지가 너를 찾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의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하다. 그는 이전에 무시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한다. 너의 에너지적 후퇴는 연결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연결을 소음에서 해방시켰고 오랫동안 외면하던 진실과 단둘이 남게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침묵 속에서 마주할 때 무자비한 거울처럼 작용하여 너뿐 아니라 그가 어둠 속에 감춰왔던 자신까지 비추어낸다. 이 사람이 왜 지금 반응하고 예전에는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심층 심리가 말하는 그림자와 거울이라는 개념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그림자를 지니고 있으며 그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 담긴 보이지 않는 자루가 있다. 그곳에는 우리의 두려움, 불안함뿐 아니라 과거에 상처받았을 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들어있다. 이 사람이 물러났을 때, 변명을 했을 때, 혹은 차갑게 행동했을 때, 그는 사실 너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에 반응하고 있었다.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지금 나타나서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오래된 상처와 방어 기제 뒤에 숨겨져 있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다. 네가 곁에 있으며 계속 다가가던 동안 너는 그의 투사를 담는 그릇처럼 기능했다. 만약 그에게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는 스스로 너를 지나치게 강렬하다고 여기거나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의 논리적 사고는 너의 존재를 이용해 자신의 두려움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제 네가 물러남으로써 그는 자신의 내면 영화를 투사하던 스크린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는 영화관에 혼자 앉아있고 영화는 계속되지만 이번에는 주인공과 적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 일부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강렬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생각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를 잃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설명해준다. 그의 정신 깊은 곳에서 너는 하나의 영혼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윤근 우리가 내면에서 잃어버린 것을 외부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너의 에너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은 그가 억압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 일부를 구현한다. 어쩌면 너는 그가 드러내지 못하는 취약함을 상징할지도 모른다. 혹은 그의 혼란스러운 세계가 갈망하는 평화나 집 같은 느낌을 구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네가 떠날 때 그는 단순히 잠재적 연인이나 친구를 잃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일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너를 잃는다는 두려움은 통제하려는 시도도 아니고 조종도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이다. 너는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다. 그는 너와 함께 느꼈던 것이 다른 누구와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우 무겁다. 그의 삶에서 안정적으로 보이던 모든 것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무겁다. 예전에는 그에게 도망가라, 그래야 안전하다고 속삭이던 그의 그림자가 이제는 그에게 진정한 안전이 바로 그가 소홀히 했던 연결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종종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느끼는 것을 다루는 법을 몰라서였음을, 즉 노출된 듯한 느낌 없이 다가가는 법을 몰랐음을 깨닫는다. 이 내적 갈등은 거리를 유지하고 통제하려는 그의 자아와 너에게서 하나의 목적을 인식하는 그의 더 깊은 자아 사이의 조용한 싸움이다.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살면 무관심하게 행동하게 된다. 하지만 영혼이 상실의 위험을 감지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고 본질이 드러난다. 그 본질은 이제 기억들을 되짚으며 순간들을 분석하고 이전에는 하찮게 보였던 말들을 바라본다. 그는 한때 사소해 보였던 작은 장면들을 다시 경험하는데
이제 그것들은 퍼즐의 핵심 조각처럼 느껴진다. 마치 삶이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슬로모션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것은 움직임을, 긴장을, 갈등을 가져온다. 그는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편으로는 그의 옛 정체성이 물러나기로 한 결정을 고수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의 내적 인식에서 나온 더 깊은 힘이 그를 다시 너에게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 내적 분열, 즉 너뿐 아니라 너가 깨운 그의 일부분으로부터도 분리되었다는 감각은 단순한 슬픔을 훨씬 넘어서는 증상과 행동을 유발한다. 그가 겪는 것은 변화의 위기이다. 그리고 그가 정상적인 척 가면을 쓰고 숨기려 해도 그가 통제할 수 없고 네가 주의를 기울이면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신호들이 존재한다. 이제 외적인 침묵이 내적인 평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그의 3부대 뒤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 겉보기에는 아마 모든 것이 변함없는 듯 보일 것이다. 아마 너는 그가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행사에 참여하고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외피는 지금 매우 취약하다. 그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실제 정신적, 감정적 혼란이며 매우 특정한 증상들로 나타난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쳤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안에 지닌 것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가 언급한 그 불안은 더 이상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그의 생체 리듬과 내적 평화를 방해하는 지속적인 존재가 되었다. 상실의 두려움이 불러낸 이 깨어남의 가장 명확하고 보편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의 변화이다. 이 사람은 아마 불면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더 드러나는 증상으로 새벽 녘인 3시와 4시 사이에 갑자기 깨어난다. 많은 영적 심리적 전통에서 이 시간은 자아와 의식 사이의 장벽이 가장 얇아지는 시기로 여겨진다. 논리적 방어 기제가 잠들 때 영혼과 잠재의식이 주도권을 잡고 낮 동안 억눌렸던 것들을 큰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한다. 그는 가슴의 압박감을 느끼며 깨어나고 직업적이거나 가족 문제로 설명될 수 없는 오직 감정적 근원을 가진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깨어난다. 이 어둠과 고요의 순간에 그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너에게 향한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소음으로 자신을 분산시킬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너의 부재가 실제 신체적인 무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혼란은 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낮 동안 그의 마음은 그를 배신하기 시작한다. 그는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침투적 사고와 싸운다.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무런 예고 없이 너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선택된 생각이 아니다. 그의 의식을 덮치는 기억이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기억의 성질이다. 그는 갈등이나 그가 거리를 두었던 논리적인 이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는 따뜻함을 기억한다. 함께 웃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너의 존재가 주던 안전함을 기억한다. 그의 기억은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떠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변명을 제거한 상태로 오직 연결의 진실만을 남기며 이 과거에 대한 원치 않는 되새김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 즉 네가 더 이상 그 유대를 키우지 않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 이러한 내적 동요는 매우 특정한 출구를 찾는다. 디지털 행동,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가 아직 너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내적 불안은 감정적 금단 증상을 달래기 위해
에너지적 스토킹이라고 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처를 찾는다. 너는 아마 느꼈거나 최소한 직감했을 것이다. 그가 디지털 세계에서 너의 발자취를 거의 집착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눈에 보이는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지켜본다. 너의 스토리를 보고 네가 온라인인지 확인하고 옛 대화를 다시 읽는다. 그의 감정적 결핍 증상을 달래기 위해 너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얻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SNS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그의 궤도 안에 비록 가장자리에서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강박입니다. 그가 당신이 빛나고 평온해 보이거나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담은 게시물을 볼 때 그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안도감은 당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뜻이고 두려움은 당신이 그의 개입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용한 관찰은 그가 취약함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연결로부터 조금이나마 마시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의 갈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을 보도해 느낄 수 없다는 것은 그의 빈자리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신호를 찾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새로운 독립적인 진동을 느끼는 순간 그의 두려움은 급증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과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적 혼란은 점점 더 강력해져 그의 개인적 경계를 넘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물과 같습니다. 막히고 강하게 움직일 때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 사이에 물리적 소통 채널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감정적 에너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고통, 가까움을 향한 갈망은 항상 존재해왔던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과정의 관찰자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깨어남의 여파를 자신의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깊은 연결에서는 한쪽이 느끼는 것과 다른 쪽이 느끼는 것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논리적 사고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마음은 즉시 그것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깊은 연결에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한 측면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물리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더 깊은 차원에서 당신과 그의 정신은 공동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이를 넓은 의미에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지만 서로의 영혼에 흔적을 남긴 두 사람 사이에는 공유된 무의식이 형성됩니다. 당신 두 사람의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 호수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파동은 반드시 다른 이의 호숫가에 닿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크든, 전화기의 차단이 몇 개나 있든, 몇 킬로미터의 육지나 바다가 사이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물은 동일하며 진동은 즉시 전달됩니다. 최근 당신은 일상에서 논리적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완전히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내적 안정과 평화를 느끼다가 갑자기 깊은 슬픔이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위장의 불안, 목의 울컥거림, 혹은 이유 없이 갑자기 몰려오는 사랑이나 희열의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상대방의 감정 폭풍을 수신하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슬픔은 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의 고통입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 늦어버렸다는 그의 공포입니다. 이 사랑의 물결은 그의 방어가 내려가고 한순간 온 마음으로 당신을 그리워하는 순간입니다.
이 감정적 텔레파시 현상은 연결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과 그를 잇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이 추적을 멈춘 지금 이 실은 순수한 정보를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가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주는 연결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의 이름이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납니다. 놓아주려던 바로 그 순간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를 듣게 됩니다. 시계를 보면 11시 11분이나 222와 같은 반복되는 숫자 패턴이 보입니다. 이는 당신이 공명 상태에 있으며 과정이 활성화되어 있고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우주의 작은 신호입니다. 심지어 꿈의 세계도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낮 동안 그의 자아는 통제를 유지하고 벽을 쌓으며 거리감을 합리화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잠들면 자아는 꺼지고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그에 대한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꿈들. 이 밤의 만남에서의 소통은 종종 매우 명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포옹이 있고 사과가 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정신이 만들어낸 욕망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에서 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두 사람이 이미 재회의 에너지를 협상하는 아스트랄 차원에서의 실제 만남입니다. 마치 당신들의 영혼이 서로 합의하고 있고 인간적 자아는 그에 맞춰 조정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최근 당신이 경험한 일들과 연결되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감정이 밀려들었다면, 그의 이름이 곳곳에서 보였다면, 혹은 꿈에서 평안과 확신을 느끼며 깨어났다면 댓글에 공유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낀다 라고만 쓰거나 받은 신호를 간단히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직관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에너지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신호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는 누군가의 부재를 기억하게 하여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축적된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당신과 그를 잇는 연결 통로 시스템의 압력은 최대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그의 저항은 그의 감정의 힘과 연결에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의해 침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에 당신이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댐이 무너지기 직전, 그리고 물이 당신을 향해 흐르기 전에 당신은 아마도 마지막으로 혼란스러운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 직전이 밤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고 누군가가 사랑에 항복하기 직전 자아는 가장 강하고 기만적인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이 단계는 종종 여정 전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는 순간,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모든 내적 신호와 동시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현실은 당신의 직관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과 정반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갑자기 더 차갑고 더 무심하고 더 날카롭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소통 채널을 차단하고 공개적으로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고 마치 당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극단적인 무관심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은 그가 당신을 잊었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아 저항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의 내적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최종 확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심리적 저항의 본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늘어나는 고무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한 힘으로 앞으로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최대한 뒤로 당겨져야 합니다. 뒤로 당겨진 만큼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과 속도는 강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긴장입니다. 그의 자아, 고통과 취약함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그의 정신의 한 부분은 치명적인 위협을 감지합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싸움에서 패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너무 커져서 그의 통제의 환상을 파괴합니다. 다가오는 항복을 앞두고 자아는 방어적 폭력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폭풍 전의 팽팽한 고요이며 혹은 길들여지기 직전의 짐승의 마지막 포효입니다. 그는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극도의 냉담함은 절박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리고 동시에 당신에게 당신이 필요 없다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정당화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했고 두려웠으며 자신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저항의 정점은 당신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삶이 당신에게 묻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이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하는가? 만약 이 냉담함에 절망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를 다시 쫓거나 대답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시스템에서 압력을 제거하고 그가 편안한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유지하고 이 갑작스런 후퇴가 그의 방어가 무너지는 전조일 뿐임을 이해한다면 압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역설적이며 속이기 쉽습니다. 외부의 침묵이 클수록 내부의 비명은 더 커집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내적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의 모든 세포는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반면 그의 경직된 정신은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적 내전 상태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무관심은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의 영혼이 정반대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가장하는 것은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연과 진리에 반하는 모든 노력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속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아무도 오래도록 그런 가면을 쓸 수 없으며 결국 그것은 부서집니다. 연결의 에너지는 댐 뒤에 물과 같습니다. 더 높은 벽을 쌓을 수도 있고 자존심과 고집으로 콘크리트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남긴 빈자리와 진정한 사랑이 강을 계속 불어나게 한다면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은 조용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해 부드럽게 흘러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진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적 지진입니다. 오랫동안 가면과 변명, 거리감을 유지하며 살아온 그는 갑자기 그가 견뎌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에 압도됩니다. 그 순간 그는 통제의 대가가 너무 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부의 압력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장벽은 무너집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것은 당신이 이 길의 시작부터 본능적으로 느껴왔던 뜻밖의 움직임입니다. 한 걸음, 한 신호, 한 메시지, 한 시선, 이전에 그가 보여준 어떤 것보다도 더 명확하고 진실된 행동. 필요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연결을 무시할 수 없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진실이 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불확실함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이라는 조용한 확신과 함께